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을 제 집에 제 서재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터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특히 잡톡에 가셨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어떤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음, 오늘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준비를 미리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소스는 제한적이죠. 홈페이지라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보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지금, 언더 그레주에이트 레벨의 코र्스가 아예 없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든요. 학부 자체가 없는데, 이제 인터뷰할 때, 니네 학부생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학생들의 비율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 신뢰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좀 하셔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는 티를 조금 내셔야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학교 담당자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똑같아요. 이제 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실 때, 이 학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무 데나 나는 뽑아주면 정말 난 다 아무 데도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보지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람 뽑고 싶은데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정말 와줄까? 혹시 다른 데 가지는 않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디클라인 하면 어쩌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학교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터뷰 얘기하기 전에 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여기가 이제 한국 분들인데,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약간 에세이 비슷하게 이렇게 블로그 쓰듯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올려놨던 사이트인데요. 이분들 다 박사죠, 지금. 교수로 계시는 분도 있고, 연구원에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제 베이스가 공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처럼 이제 사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베이스 되는 내용들은 거의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박사 공부를 했을 때 힘든 점들, 어떤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심심할 때 들어가서 읽으면 재밌더라고요. 들어가서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대는 아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최근에 책도 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캠퍼스 비즈 오늘 이제 잡톡을 얘기할 텐데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잡톡을 갈 때는. 잡톡 몇 군데 안 가잖아요. 그 학교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주변, 구글 맵을 켜시고 그 도시가 어떻고 그 지역의
뭐 인구는 어떻고 거기가 어디랑 가깝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야지 가셨을 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be yourself. 그래서 어차피 가시면 1박 2일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걸 막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오게 돼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이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동료를 뽑는 거거든요. 내 밑에서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마인드로 가시면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불관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난 동료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되게 학생 같아. 그러면 오면 우리가 되게 계속 케어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여자분들 되게 순정적이고 가면 막 학생처럼 행동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가 되게 쉬운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잡톡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벌써 이제 어시스턴트 교수여가지고 어디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행동을 하시고 아무래도 지금 캔디데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학생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first name 불러야 될지, 닥터 누구라고 불러야 될지, 그거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렇게 자유분방해서 학생들도 뭐 교수들한테 막 first name으로 막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은 교수들한테 닥터 하면서 레스 네임 부르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데 가능할 것 같다면 그냥 first name으로 가셨을 때 부르셔도 제가 보기엔 무방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정말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닥터 하시고 이제 뭐 레스네임 부르셔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다만 행동을 할 때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거를 할 때 학생처럼 보이지 말자는 거죠. 동등하게 얘기하고 이제 같은 이제 동료로서 대화하는 모습 이런 그런 어떤 컨피던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톡을 갈 때는 정말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다시 비행기에 타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다 이렇게 그 인터뷰 보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에어포트에 픽업 나가는 사람도 이제 교수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에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어 그 어떤 그런 순간조차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물어본다던가 이런 거는 또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너무 편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뭐 운전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막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냥 그 지역 도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긴 시간 차를 운전하고 이제 학교까지 가거나 아니면 호텔로 이제 데려다주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막 어색한 그 침묵이 흐르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어머 여기는 뭐도 있네요, 뭐도 있네요, 여기 어때요, 뭐 사람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쉽게 이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할 거리를 많이 이제 조금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만나서 1박 2일 동안 계속 리서치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수들도 다 거기서 자녀 키우고 사는 주민으로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들, 조금 재밌는 것들,
그런 거 하려면 사실 어떻게 생활하는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들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톡을 이제 인바이트를 해서 이제 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했더니 리서치나 티칭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랑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다.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사람을 인바이트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 와도 괜찮다라는 이제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3명, 4명 중에 얼마나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너의 동료로서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같이 지내면 서로에게 너무 득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캠퍼스 비즈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사를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신뢰가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그 일리걸한 퀘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솔직히 조심스럽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개인적인 걸 조금씩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꽁꽁 숨기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이 교수들이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우리, 여기로 올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조금 이렇게 살짝 물어봤을 때, 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애는 어떻고, 뭐, 너는 학교 어디에 애 보내니, 뭐부터 해가지고, 어디에 살면은 교육에 좋니, 뭐, 나는 뭐, 신랑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오픈돼 있구나, 우리한테. 자기 개인적인 걸 막 얘기하는구나. 정말 다 오픈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이상한 얘기, 누구를 뭐 험담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도 좀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취미를 찾아낸다든지 이러면 말이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 지역에 산이 많아요. 뭐 나 등산 좋아하는데 오면은 여기 막 이렇게 다니면 너무 좋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그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등산 매니아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친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퀘스천 이건 뭐냐면, 제가 잡톡을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꾸 나한테, 너 우리한테 또 질문 있니? 질문 있니? 그 만난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질문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만드는데, 막 질문할 게 막 떨어지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없어.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퀘스천을 만드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면은 이제 또 대화를 하는 중에 사람들을 알아가는 중에 그러면서 이제 또 퀘스천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때그때 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be yoursel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작년에 왔었는데, 그 사람이 그전까진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접촉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접촉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질문할 것들, 궁금한 게 많은 건 좋잖아요. 근데 질문할 내용들을 이렇게 카드에다가 써온 거예요. 카드 한 장에 질문 하나씩.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 다 같이 밥 먹고 아니면 인터뷰를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는 자리에서 심지어는 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딘한테 할 그 질문 카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걸 막 넘기면서 기자가 취재하듯이
이렇게 막 넘기면서 질문을 막 찾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남겨서 그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달랐던 거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되게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녹아들고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시고 나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학생들도 오고, 어떤 학교는 이제 교수들만 오고, 어떤 학교는 뭐 스태프들만 같이 조인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뭐 내가 하는 연구 아니면 논문의 한 편을 내가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갔을 때 발표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좀 더 길거든요. 최소 한 30분, 긴 데는 한 45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게 하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셔도 되고 단순히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 그 앞에 내가 하는 연구들과 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 위에 여기 보시면 학교 이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붙였어요. 이것도 되게 모르겠어요. 그때 뭐 이걸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성의를 보이고 그쪽에서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제 소개 좀 하고 두 번째 페이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연구 관련된 관심 분야가 뭔지 뭐가 나는 이렇게 궁금한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 논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계속 내로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연구가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하고 특히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에어리아, 스페셜티 에어리아랑 티칭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화해서 리서치 파이프라인이 뭐 이런 리서치 지금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분류를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하는 거 그냥 발표하는 걸로 다 들어가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조금 알리고, 내 연구를 이제 가장 브로드한 거. 근데 그 연구 주제가 내가 왜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내로우 다운해서 그 연구가, 이런 카테고리, 리서치 그때 머티리얼 할 때 한 3개 정도 카테고리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3개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3개의 카테고리가 그 구체화돼서 내가 지금 어떤 페이퍼들을, 매뉴스크립트를 지금 쓰고 있는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연구에 열정이 많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그냥 뜬금포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전달함으로써 이제 그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나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프레젠테이션 접촉할 때는 내 커뮤니티 멤버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근데 특히 학생이 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또 막 물어보거든요. 교수들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 교수는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좋은
그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회사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겠어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이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완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교수들한테 보여주셔서 피드백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교수들 앞에서 좀 해보시고 피드백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줬어요. 교수들이. 제가 막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창피해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니고시에이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